목요일 보필을 오늘부터 70분 수업 2번을 5월 한 달 동안 합시다 라고 의논을 했는데요. 형편상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는 불교 입문 1권 책을 이제 완전히 끝내는 일정에 있다 보니까 오늘 수업을 조금 줄여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수업에 이어가지고 중요한 한 가지 주제만 우리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공부한 그 삼법인 이야기. 우리가 지금 불교 입문 2 사실 책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지난 수업에서 삼법인을 개괄적으로 흩어보았어요. 수업 보고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불교 입문 2 삼법인의 개요. 부처 이전의 것으로의 원리 이치인 삼법인은 1.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삽배상카라 아니자. 2.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고다. 재행계고. 삽배상카라 두카. 3. 모든 있는 것들은 무하다. 재범무하. 삽배담마 아나tta. 인데 이 표현을 직접 담고 있는 용례들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이때 이런 견해를 갖춘 사람, 즉 예류자는 이렇게 지혜로서 보아 여실지견이죠. 염오하는데 이것이 청정, 즉 깨달음을 위한 길입니다. 특히 여실지견이 완성이 아니라 그 이후 과정이 있다는 점을 12번 상류따 68번 꼬삼비경의 비유, 오아시스에서 물을 발견하는 것과 직접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의 차이, 갈증의 해소로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분 제가 굉장히 강조드린 거죠. 오아시스,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이 그 갈증 상태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간이 우물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을 보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갈증이 해소되진 않는다. 그때 바로 물을 찾았다, 보았다라는 요게 여실지견에 해당하고 그때부터 직접 물을 길어서 마시는 것으로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이어져 있다. 그런 부분이죠. 한편 앙구타라 니카야 7의 모음 16번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 등은 법과 행과 열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법은 행 더하기 열반입니다. 그리고 열반은 락으로 정의되는데 불교의 지향, 목적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고의 영역에 있는 행들의 문제를 해소하여 고멸의 영역에 있는 락인 열반을 실현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은님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참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게 그 법을 행과 열반으로 설명하는 것이 참 새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법이 무엇입니까? 행, 상카라하고 상카라에 속하지 않는 한 가지, 열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것, 어떤 형태로든 물질로 존재하든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하든 있는 것, 달리 말하면 존재라는 것을 담마라는 말로 말하죠. 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그럴 때에 행이라고 하는 것, 어쨌든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 유의적인 거, 이런 번뇌에 조건 지어진 것들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무엇을 얻자는 것일까? 불교 신자로서의 목적점에 대한
제시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행들이 가지는 특성, 불만족이다. 괴로운 것이다. 이러한 불만족이 완전히 해소된 경지, 그러한 상태로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모든 괴로움이 해소된 그 완전한 행복으로 이 열반을 제시하고 있고, 이 열반도 어쨌든 있는 거다 이거죠. 있는 건데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인 행, 상카라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인 행, 상카라와 그 밖에 있는 유일한 열반,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법인을 말하면서 재행무상, 재행기고, 재본부화, 그리고 삼법인에 직접 포함되진 않지만 행에 속하지 않는 열반은 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이 특성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행이라는 것은 불만족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행에 속하지 않는 열반이라는 것은 그 불만족이 해소된 상태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부처님 어떤 선언을 하죠? 부처님의 선언. 나는 오직 고와 고묘를 말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해 때문에 삼법인을 말하면서 우리가 삼법인이 고와 고묘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날까요? 라고 말할 때 그렇죠. 12연기 가래를 말하면서 고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연기 12연기에 의해서 생겨나고 자라나는 고의 문제가 해소된 고멸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가래를 부수는 거, 12연기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냄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면 되죠. 자라나지 못하게 하면 되죠. 그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팔정도고 고멸도. 팔정도라는 길의 실천에 의해서 바로 고멸로 가는 거 아니죠. 고집에 해당하는 가래를 부수는 일, 12연기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 팔정도의 역할인 거야. 그죠? 그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고집을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이 해소됨으로써 고멸이 실현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삼법인이 고와 고멸을 선언하고 그 하부 개념으로 12연기가 고집으로, 팔정도가 고멸도로 이렇게 작용하니,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잡아주니까 불교 안에 진리라고 선언되는 사성제, 이런 개념이 되죠. 약간 우리가 삼법인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요 개념, 하여간 행이라는 것은 고의 영역에 있는 거야. 그 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열반이에요, 고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각각이 어떤 조건 관계로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점에서 사성제가 완성되는, 요걸 보는 것이 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자, 넘어갑니다. 불교 입문 2, 3.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의 이제 후반부예요. 지난주 수업이 사실 좀 어려웠죠. 지치게 만들 만큼 길게 했었고,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그런데 이때 행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오온이다.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동안 잘 연결을 안 해봤어요. 행이라는 것과 오온이라는 거,
오온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행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요 개념.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요번 이 교재 작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인데 행은 오온이다. 그래서 유위와 무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무상이라는 거, 가라앉음이라는 거. 무상은 유위고 행이고 그것이 가라앉으면 무위고 열반이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가라앉은 것은 락이고 이런 부분 보았죠. 자, 제작적인 불교 인문 이 사실의 원고를 따라가며 법은 행 더하기 열반 그리고 다시 법은 오온 더하기 열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2번 상류따의 94번 꽃경이죠.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색수상행식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도모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내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인 색수상행식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도모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있다라고 말한다. 어쨌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한마디로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그런가 하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으로의 색수상행식 오는 있다. 있고 없음을 명확히 해준 거죠. 없다라는 건 뭐예요? 없는 걸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은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잘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열반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이거를 행이라고 부르든 오온이라고 부르든 어쨌든 열반 아닌 나머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하지 않아요. 안정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변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눈의 기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때 행은 번뇌의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번뇌에 조건 지어진 것 또는 조건적인 것이라고 번역하였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열반은 락이라고 정의됩니다. 행은 불교 교리의 세 곳에서 발견되는데 12연기와 오온 그리고 삼법인입니다. 그리고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을 말하는 경들 애착경과 씨앗경이 있어요. 이 경들에 의하면 이런 행들의 특성인 유위에서의 형성작용이 멈추면 행 아닌 것, 즉 열반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부님, 요건 무슨 얘기일까? 형성작용이 멈추면 이라는 거. 또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라고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제 소멸. 다 그런 의미죠. 이제 그 의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짚고 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들이 누구의 문제냐 하면 오온의 문제잖아. 오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색수상행식이 삶의 과정을 누적해가지고 쌓여있는 무더기잖아. 그러면 이 무더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다?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쌓여있는 게 문제인가? 거기에 욕탐을 일으켜서 오치온이 되는 게 문제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럴 때, 오치온이 문제라면 취만 해결해서 오온으로 버려두면 되지.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형성작용이 멈추면.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그 삶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요 부분을 짚어보자는 거야. 무덕이거든, 온. 그 무덕이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있는 누적된 것들을 이거를
다 샅샅이 흩어버려서 지난 삶의 과정 이것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탈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냥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을 하면, 아니 당연히 쌓여 있는 것들이 중생으로의 삶, 번뇌와 함께해서 쌓여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를 다 없애버려야 해탈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자인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 다행스럽지. 우리가 얼마를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하나씩 다 던져버리겠어,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탈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고멸을 실현하자 하는 거는 따지면 아주 단순하다는 거야. 과거의 것이 쌓여있는 거는 쌓여있는 그대로 두고 새로 또 다른 것을 만들어가지고 쌓지만 않으면, 이게 뭐 형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런 얘기죠. 이거를 식을 머물지 않게 하고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거, 이거는 앞에 쌓여있는 것들을 부수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하여간 부처님이 제시하는 깨달음, 해탈, 열반, 이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쌓여있는 것을 부수어버리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하자 그러면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지금 새로 만들어서 쌓지만 않으면 이게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다. 이게 깨달음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죠? 어쨌든 뭐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얼마를 살아왔는지 모르는 오랜 전생들의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던져내는 일을 하자 하면 그 던져내는 동안에 또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의하면 이제 새로 만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달리 말하면 뭐예요? 오온과 오치온의 관계에서 취만 제거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온을 해결하자 이게 아니고 오온에 대한 집착, 취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취의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다. 이건 뭐 순서대로 집착하지 말아라, 가래를 부숴라,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깨달음의 마지막 코스, 누진이잖아. 번뇌를 부수는 거, 상해 병들물 치유하는 거. 그래서 우리 지난주 공부한 그 이전의 업이 안입이 설신의다 라는 이전의 업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새로운 업,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 문제를 만들지만 않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 삶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불교가 참 기가 막히게 실현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아니고는 이런 깨달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약간 요거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굉장히 중요한, 지난번에도 보부님 그 얘기 하셨나요? 그죠? 합성경 1번에서 그지? 그 형성작용 이 얘기잖아? 사식? 하나 이거. 사식이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지. 하나는 사식이. 그러니까 하나로 된 법을 말할 때 하나는 사식이고 하나는 행이라고. 네. 그럴 때 이제 바로 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죠. 그래서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뭐 이게 뭐 달리 말하면 이제 사식의 조건이 되는 가래를 부수는 게 이거지 뭐. 그러니까 사식도 쌓여 있는 거 해결하자 이게 아니라 사식의 조건이 되는 가래만 해소하면 되는 거거든. 이제 모든 것의 문제를 경은 그렇게 답을 주죠.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어쨌든 지난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개념.
행의 특성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되는데 무상과 안정되지 않음과 영원하지 않음입니다. 22번 상류따 78번 사자경입니다. 존자들이여 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무상합니다. 존자들이여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안정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우리는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유신에 속해 있습니다. 행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상과 안정과 영원의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무상과 불안정과 영원하지 않음의 세 가지로 행의 특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무상은 안정 또는 영원의 측면과는 다른 측면에서 행의 특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무상 이렇게 말하고 반대말인 상 이럴 때 이 상을 영원하다 이렇게도 이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럴 때 이제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항상 한 거니까 안정된 거고 영원한 거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하자라고 할 때 분석된 의미로 무상은 안정되다, 그러니까 안정과 영원의 반대말하고는 또 좀 분류되는 이런 측면을 보자 했죠. 그래서 행에 대한 오해가 첫째는 상하다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상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거니까 이건 흔들릴 일이 없잖아. 안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런 오해를 행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일단 이 사자경에서 보았고요. 이때 불안정과 영원하지 않음과는 차별된 것으로의 무상의 의미를 설명하였는데 무상의 개성입니다. 지난주에 이 개성을 우리가 상세히 보았죠.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파다 와야 단미노 우파찌뜨와 니로짠띠 떼상 우파사모 수코띠. 참으로 행들은 무상하다.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진 것이고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라고 해서 행은 무상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무상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이렇게 짚어봤죠.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1. 생겨나고 조건들의 해체, 다른 조건들과의 재결합에 의한 현재 상태의 상실에 의해 2. 무너지는 성질. 조건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고 그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생겨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요게 무너지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상의 의미를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들의 해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이게 무상이다. 이러한 무상을 거부하는 잘못된 시각이 상하다 하는 거고 그렇게 상하다는 시각을 가지면 그러므로 안정되다. 그러므로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인 오온 각각의 무상, 즉 생겨나고 무너짐의 조건 관계와 이에 따르는 고의 문제를 설명하였는데 행들의 활성 상태입니다. 여기서 활성 상태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써봤죠. 바로 이렇게 생겨나고 무너지는 이러한 일이 전개되는 이런 걸로. 그래서 그렇게 생겨나고 무너지는 상황, 행들이 활성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불만족, 고가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떤 하나의 상태를 항상하게 유지하지 못하죠. 그러니 안정되지 못하죠. 그러니 영원하지 못하죠. 이런 무상의 특성으로 행들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거기서 불만족이 생겨나는데 그거를 고라고 합니다. 요거죠. 그래서 무상이라는 개념이 고로 연결된 거예요. 요 개념, 무상고죠. 자, 이런 활성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고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가라앉음, 우파사마라고 하는데 행들의 가라앉음이 락, 즉 열반입니다. 해서 시작하면서 말한 계속 그 얘기죠.
행이라고 하는 무상의 영역에 있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조건 지어진 이것들이 무상하기 때문에 뒤따르는 특성이 고다. 번뇌 때문에. 그죠? 번뇌의 영향 위에서 무상하기 때문에 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무상함을 가라앉히고 나면, 행들이 가라앉고 나면 바로 고라는 특성 자체가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 해소된 고멸의 상태, 그 고멸이 완성된 상태를 열반이라 하고, 그것은 락이다. 그런 열반은 락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은 이제 지난 수업하고 이제 요 동영상을 이제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특히 그 중국권에서 한문 불교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셔요. 이게 보면 이제 한문 불교권에서 뭐 보여준 데 보니까 구사론이던가 이쪽에서는 삼법인을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도 충분히 열반적정이라는 얘기를 뭐 알죠. 그리고 이렇게 그 고가 해소된 가라앉음, 물론 이제 거기는 우리는 이제 가라앉음이 우빠사마라는 원어를 쓰는데 열반적정이라고 번역할 때에 적정은 우빠사마가 아니라 산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산따라는 단어는 뭐 니까야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열반을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요 단어가 이제 고요 또는 평화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평화라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반적정이라고 할 때는 그 산따를 썼더라고. 뭐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이렇게 그 다툼이 있을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행과 열반이다. 행은 그러니까 무상해서 고의 특성을 갖는다. 열반은 가라앉았기 때문에 락의 특성을 갖는다. 이걸 놓고 니까야에서는 삼법인이라는 이 교리가 소개될 때는 우리가 이제 계속 보는 거잖아. 삿배상카라 아니짜, 삿배상카라 두카, 삿배담마 아났다라고 해서 법을 놓고 행이라는 것은 무상하면서 그에 따르는 고의 특성이 있다라고 니까야는 설명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삼법인에 직접 포함은 안 하지만 그러면 행에 속하지 않는 한 가지 열반은 무엇이냐? 락이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뭐 삼법인 이러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하여라는 공통된 특성 위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행들은 무상하고 고인 것이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열반은 바로 그 무상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락이요. 요게 삼법인이 말하는 총체적인 의미죠. 다만 니까야는 그거를 행에 대해서 무상고로 경전이 말해주고 있는 거고, 중국권에서 이제 한문 번역권에서는 이건 요번에 누가 그렇게 이제 좀 그게 재행무상 재범부와 열반적정이 삼법인이지 말이야. 소승에는 그런 것도 없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논서에 이제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구사론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구사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논서에서 제시된 거를 보면 재행계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이래 놓고 이게 삼법인인데 소승에는 말이야 이런 것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하면 좀 곤란하지. 어쨌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그래요. 어떤 교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쨌든 남들은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이 기준에서는 무상재행계고 재범무화가 이게 삼법인으로 딱 여러 경전에서 이 문장을 직접 쓰고 있으니까 우리 아는 거지 다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열반이 락이다 라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크게 보면 그 부분까지를 포괄해가지고 삼법인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의미는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오온 각각에 대한 가라앉음을 설명하였는데 수행과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특히 수의 가라앉음은 깨달음 이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음, 즉 다시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는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말하는 화살경의 첫 번째 화살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수업에서 이 부분 설명하는 일은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정말 지칠 만큼 시간도 길었고, 이 부분은 저도 보고서 자체도 그냥 간략히 하고 말았는데 뒤에 교재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지난번 수업에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운 이야기를 긴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요렇게 정리를 하니까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어 봤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겠습니다.